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이혼 후에도 아이를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전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 스토닥의 원은수입니다. 이혼은 어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훨씬 더 큰 변화와 혼란으로 다가옵니다. 집이 바뀔 수 있고 생활 리듬이 달라지고 익숙했던 일상이 완전히 흔들리죠. 이럴 때 부모가 함께 무엇이 아이에게 최선일까를 생각하고 조율해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아이의 행복보다 자신의 감정, 체면, 그리고 편의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양쪽 부모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분노나 상처를 견디지 못해서 아이에게 이간질하거나 전 배우자를 부당하게 폄하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이혼 후에도 아이를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전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통제 욕구가 강한 나르시시스트 전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아이의 일상 하나하나에 간섭하려 듭니다. 그렇게 먹이면 안 돼. 옷은 왜 그걸 입혔어? 이건 내가 키우는 게 낫겠네.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결정마다 시비를 걸고 마치 당신의 양육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처럼 굴죠. 이럴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내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 불안해지죠. 그 틈을 나르시시스트 전 배우자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아이를 위한 조언이라면 비난이 아니라 상의의 형태로 다가왔을 겁니다. 둘째, 감정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 이건 아이를 위한 결정이니까 내가 주 양육자로서 책임지고 판단할게. 이렇게 상대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하세요. 가능하면 대화는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세요. 기록은 당신의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셋째,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전 배우자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가족이나 경험 있는 친구,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객관적인 시선이 생기면 불필요한 죄책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반대로 책임감이 부족하고 자기 즐거움만 우선시하는 전 배우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또 다른 방식으로 아이와 당신에게 상처를 주죠. 약속된 면접 교섭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아이에게 중요한 순간, 발표회나 졸업식, 생일에도 예고 없이 불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전 배우자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널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본단다. 다만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다루는 게 서툴러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 행동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이의 기대를 조율해 주되 전 배우자의 무책임을 정당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이나 면접 교섭 불이행이 반복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점은 보복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감이에요. 법은 도구일 뿐, 진짜 목적은 아이의 정서적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경우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곁에 두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이 생기는데, 그 틈을 나르시시스트 전 배우자가 이용하죠. 그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아이에게 투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널 버렸어. 그 사람은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 엄마, 아빠는 너한테 관심도 없어.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아이를 자기 곁에 묶어두기 위한 세뇌 전략이에요. 아이에게 다른 부모는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지금 나를 주로 양육하는 쪽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따뜻한 사랑을 주는 대신 상대 부모를 깎아내려서 아이의 정서적 충성을 얻는 거예요. 처음엔 아이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말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린 걸까? 내가 문제였나? 이런 생각이 아이 안에서 죄책감과 불안을 키웁니다. 결국 아이는 사랑받으려면 한쪽 편에 서야 한다고 믿게 되죠. 대부분의 부모는 전 배우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아이를 통해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즉시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반박은 나와 아이의 관계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아이에게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 마음이 어땠는가를 물어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상했겠다. 그건 엄마 아빠의 생각이지 나의 진심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우리가 자주 함께하지 못해 나도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이건 논쟁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의 메시지입니다. 아이는 두려움보다 안정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세뇌보다 훨씬 오래 남아요. 나르시시스트 전 배우자는 면접 교섭 시간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틀 안에서도 교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결국 보여주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내가 여전히 너의 감정과 일상을 흔들 수 있어. 그래서 문자나 이메일이 아닌 전화나 구두로 일정을 정해두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쉽게 발뺌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틈을 노리는 방식이죠. 약속 장소에 일부러 늦게 도착하거나 아이 피곤하니까 일찍 들어가야겠다라며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오늘은 아이가 열이 났어.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 가 같은 얘기들을 당일 또는 직전에 던지며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를 시도합니다. 이건 당신에게 다음에는 또 어떤 핑계를 대려나 하는 불안을 심고 아이에게는 이 만남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남깁니다. 만남 직전에 오늘은 여기 말고 저기서 보자라고 장소를 바꾸거나 아이를 갑자기 다른 친척집에 데려다 놓고 그곳으로 오라는 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깨트리기도 하죠. 겉으로는 단순한 변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통제감과 준비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면접 직전에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너 생각 안 해. 법으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일 바빠서 신경도 안 써 같은 말을 주입해서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뒤 당신을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둘이 즐겁게 보내야 할 시간이 시작도 전에 이미 망가져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면접 전까지 학원과 운동, 가족 모임을 빽빽히 넣어 아이를 지치게 만들면 당신을 만났을 때 이미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봐라, 아이가 널 보고 힘들어한다로 왜곡해 돌려줍니다.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걸 알기에 사소한 규칙으로 당신을 묶는 방식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 옷은 이렇게 입혀. 간식은 이 브랜드만 줘. 샤워용품은 이것만 써. 처럼 처음엔 아이를 위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기준이 그 사람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조금만 다르면 아이 리듬 깨놓지 말라니까 또 그랬어? 너 때문에 아이가 예민해졌어 라며 시비를 걸어 당신은 늘 잘못한 사람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러면 또 뭐라 할까? 하고 긴장한 채 아이를 대하게 되고 그 불안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염돼 면접 시간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전 배우자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조종은 더 이상 조종이 아니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에너지로 씁니다. 감정으로 맞붙을수록 그들은 강해집니다. 싸움의 방식을 감정의 전쟁에서 질서의 게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약속은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전화나 구두 합의는 피하세요. 오늘 일정 다시 문자로 확인할게요. 한마디가 함정 대부분을 막아줍니다. 일정 취소, 지연 변경은 간단히라도 기록일지로 남기세요. 몇 월, 며칠, 몇 시 약속, 아이 컨디션 이유로 당일 취소처럼 날짜와 사유만 간단히 적어두어도 반복되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면접 교섭 방해가 여러 차례 이어질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받으면 변경사항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라고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요청하고
감정 자극에는 길게 응수하지 마세요.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어오면 오늘은 아이와 즐겁게 잘 지냈어요. 다음 일정은 문자로 확인할게요. 처럼 사실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나를 흔들려는 시도야 라는 자각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의 언행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그냥 배경소음으로 격화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조심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안정의 공간으로 바꾸세요. 이러면 또 뭐라 할까라는 불안을 품고 있으면 그 긴장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돼 아이는 부모와의 만남은 긴장되는 시간으로 학습합니다. 아이 앞에서는 예측 가능한 말과 따뜻한 루틴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 밥 먹자. 다음에는 이 책 같이 읽자처럼 가벼운 약속이면 충분해요. 만남 전에는 오늘 엄마 아빠는 너가 편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라고, 만남 후에는 오늘 어땠어? 다음엔 뭐 하면 좋을까? 라고 짧게 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따뜻함을 꾸준히 쌓는 것이 세뇌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늘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널 생각하고 있어. 아이는 횟수나 길이보다 감정의 패턴을 기억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전 배우자와 맞붙는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감정보다는 질서로, 분노보다는 일관성으로. 그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정이자 잊히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혼과 공동육아 자체도 이미 너무 힘든 과정인데 전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라면 그 고통은 몇 배로 커집니다. 아이를 지키고 나 자신을 버티게 하는 일이 매 순간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의 이야기가 그 버거운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아이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부모로 남으려는 그 마음, 그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킹 덕지스 토닥의 원은수입니다.